아이의 읽기 발달 단계를 배워본 적 있으세요? 이거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읽기 발달 단계하고 적어도 교사들은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읽기가 발달해 가는지, 또 그 다음에 한글 단어들을, 한글 글자들을, 한글을 어떤 식으로 배워가는지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대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어찌 보면 현재 국어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더구나 한글은 한 85% 내지 90%의 아이들은 그냥 한글을 자연스럽게 그냥 쓱 익혀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소수의 아이들만 한글을 어떻게 익혀가는지 힘들거든요. 그런 아이들, 몇 명의 아이들 빼고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다 그냥 그렇게 쓱 한글을 익히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아픔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아이의 읽기 발달에 관한 거를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은 많더라고요. 예,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관심을 안 기울여도 된다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것들 때문이었는지 어쨌는지, 저도 교직 생활을 시작한 지 25년이 넘어서야 이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읽기 발달 단계는 학교 속의 문맹자들 거기에서 봤어요. 사실 처음에 여기서 봤고, 그 다음에 이게 궁금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봐서 논문을 찾아 읽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논문을 찾아 읽고 책에 나온 내용을 읽고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했어요. 이걸 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 식대로, 제 식대로 해석하는 거는 은성이하고 동찬이를 가르치고 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기록하고 눈여겨보면서 그거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할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용어의 정의부터 좀 하고 넘어가시게요. 어절, 음절, 음소, 자소. 제가 이거를 왜 여기다 적었냐면요, 그 학교 속의 문맹자들 책을 읽을 때 어절, 음절, 음소, 자소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와서 대체 이게 뭐지? 어절하고 음절은 쉬워요. 그냥 단어의 마디예요. 어절은 단어 할 때 어자니까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마디고, 예를 들자면 옛날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띄어쓰기 단위죠. 그러면 사어절인 거죠. 음절은 소리의 마디예요. 한글이 가장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한글이 음절 글자예요. 소리 하나에 글자 한 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데 이 소리의 마디, 그러니까 호랑이 같은 경우는 삼음절이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했어요. 음소하고 자소를 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써서 이거를 읽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어요. 우리 남편이 국어교사예요. 그래서 음소하고 자소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음소는 이거고 자소는 이거야. 근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국어교사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명한 거를 저를 이해를 못 시킨 걸로 봐서. 자, 음소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아, 지금은 음소, 자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은 정확하게 좀 깨달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음을 이루고 있는 요소예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자면. 호랑이 같은 경우는 호자는 히읗하고 오하고 해서 이음소예요. 랑자는 리을과 아와 이응. 이자는 음소가 하나예요. 소리를 이루는 요소라고 해서 이응하고 이가 아니라 그냥 이자 하나거든요. 근데 자소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글자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응과 이 해서 자소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한글은 음소하고 자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응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익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영어를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소리 나는 것하고 쓰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이자 같은 경우도 알파벳 이자 있죠. 여러 가지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쓸 때는 자소는 이예요. 음소는 이도 있고 에 소리도 나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소리가 나는데 한글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소하고 자소가 거의 일치하거든요. 자, 읽기 발달 단계는 에리와 머코미, 이게 학교 속의 문맹자들에 나온 내용을 제가 그냥 재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모 이전 단계가 있는데 자모 이전 단계는 그림 단서가 있을 때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엄마가 우유팩을 들고 와서 자, 여기 잘 봐. 우유라고 써 있지? 엄마 따라서 한번 읽어봐. 우유 하면 아이가 그 다음에 우유팩을 들고 오면 엄마 여기에 우유라고 써 있어 하고 말을 해요. 호랑이 책을 재밌게 봤어요. 엄마 호랑이 책 읽어줘.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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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계예요. 그런데 호랑이나 우유나 이런 거를 다른 데다 옮겨 적으면 모르는 거죠. 어쩌다가 알기도 해요. 그냥 글자의 덩어리로 어쩌다 알기도 해요. 자모 이전 단계예요. 부분적 자모 단계는 글자 덩어리에서 부분적으로 음절 글자를 분리해내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까 호랑이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엄마 호랑이 책 읽어줘 막 할 때 엄마가 호랑이라는 글자를 스케치북에다가 크게 쓴 다음에 자, 너 이거 글자 읽으면 엄마가 이 호랑이 책 읽어줄게.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걸 보고 처음엔 못 읽다가 이렇게 딱 보고 호랑이인 것 같아요. 엄마 이거 호랑이야. 그게 아까 자모 이전 단계라고 했잖아요. 부분적 자모 단계는 그 중에서 이제 호자 한 글자 정도는 하나씩 그림 글자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오는 단계가 부분적 자모 단계예요.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호자를 앞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글자부터 익히거든요. 앞에 있는 글자를 알면 그 다음에는 그 뒤에 있는 글자를 상상해서 많이 읽는 특징이 있어요. 호박꽃도 호랑이, 호리병도 호랑이, 심지어는 호주머니도 호랑이, 호미도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자모 단계예요. 이제 음절 단위로 모든 글자를 읽는 거예요. 호, 랑, 이 라고 정확하게 읽는데 이때 호자를 읽고 랑자를 읽고 이자를 끝까지 다 읽기 전에는 호랑이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따라오지 않아요. 선생님들 여기 있는 호랑이 한번 한눈에 쏙 들어오시죠? 호랑이 읽으면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호랑이 그림이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글자를 보고 이미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쓸 때 이미지를 불러오고 다시 저장하고 계속 그게 변환하는 과정이 우리 두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호랑이를 끝까지 읽어야만 호랑이를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글자 읽는 더듬더듬 읽는 아이들이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늦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서 더듬더듬 읽는 아이들이 독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에 이 자모 단계까지 오는데 대개 만 6세에서 7세 무렵,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음절 글자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1학년 아이들 중에 한 50% 정도의 아이들은 이렇게 한 글자씩 안 읽고 줄줄줄줄 읽죠. 그러죠. 한 50% 정도 되는 아이들은 학교에 오기 전에 이미 줄줄줄줄 읽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에 놓여 있느냐,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에 가 있느냐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이거는 제가 이제까지 그 만난 아이들을, 그러니까 1학년 수업에 들어가서 2학년 수업에 들어가서 바라본 아이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 다음 단계 아이들이 글을 줄줄줄 읽는다고 해서 통합적 자모 단계나 자동적 자모 단계인가 하면 꼭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진행을 해봐야 알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통합적 자모 단계는 어절 단위로 읽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까지 읽으면 옛날 이미지가 따라오고 호랑이가 하면 호랑이 이미지 떠오르고
살고 하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고 끝까지 읽고 나서 아, 옛날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는 말이구나 하면 엄마가 읽어준 호랑이 그림도 떠오르고 뭐 동굴 속에 있는 호랑이도 떠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그동안 저장했던 이미지를 끝까지 다 읽어야만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해를 했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아, 통합적 자무단계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문제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근데 이 통합적 자무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거는 우리 교사들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띄어쓰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통합적 자무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아이들이 띄어쓰기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 단계를 충분히 넘어가야만 띄어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띄어쓰기 지도할 때 10칸 공책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가면서 띄어쓰기 지도를 해도 1학년 아이들이 자기 글을 쓸 때는 띄어쓰기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쭉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에는 굳이 띄어쓰기를 열심히 안 가르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2학년, 3학년 때쯤 되면 아이들이 소리내어서 읽기만 정확하게 해도 아이들이 알아서 띄어 읽어요. 왜냐하면 어절 단위로 단어들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서 띄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띄어야 하는구나, 여기서 띄어야 하는구나. 그런데 이거를 감각적으로 깨달아도 정확하게 지도하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도 띄어쓰기 맞춤법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굉장히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특히 맞춤법 같은 경우는 틀리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한글을 대하는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런 틀린 글자들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사로서 어떻게 가르쳤으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띄어쓰기 또 맞춤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틀릴까?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틀린다는 거는 어른들이 띄어쓰기를 틀린다는 거는 대부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글을 안 쓰거든요.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글을 안 써요. 근데 그 꼭 필요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맞춤법이잖아요. 맞춤법 틀린 것들은 정말 많은데 이 띄어쓰기 틀린 것들은 잘 눈에 안 띄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교사들이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이 6학년 교실에도 띄어쓰기 못하는 아이들 많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이거 조금만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날로 금방 띄어쓰기 해요. 근데 그거를 교사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못하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못 가르치고 아이들은 배우지 못하는 거죠. 이거에 관한 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단위로 글을 읽는 단계, 우리가 자동적 자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가 한눈에 쑥 들어오시죠. 문장 단위로 읽는데 이 자동적 자무 단계쯤 오면은 소리내어 읽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금방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들의 읽기 발달 단계를 지금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 발달 단계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도. 봐봐, 세 군데가 똑같이 나온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 병아리들이 종종종 나왔어. 아침이야, 놀러 나가자. 달팽이가 쑥 나왔어. 아침이야, 아함. 꿀벌들이 붕붕붕 나왔어. 아침이야, 꿀 따러 가자. 똑같이 나온 단어가 있지, 3번 다. 뭐? 이건 단어라고 안 하는 거야.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게 단어야, 이게, 이렇게. 이거 똑같이 나왔지? 응?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여기도 또 있나 한번 보자. 있어? 나왔어. 그거 하고 또 하나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도 몰랐네. 또 하나가 있네.
또 아침이라는 말 알아볼라. 아침. 3개. 단어가 아침이 나왔지? 아침이라는 말 알아. 이야. 처음에는 물론 아침도 단어고 이하도 단어예요. 단어긴 한데 제가 물어본 건 아침이하거든요. 근데 나왔어라는 말은 저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는데 얘가 라고 했잖아요. 얘는 왜 어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동찬이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2번, 3번 자무 단계예요. 호랑이. 어느 정도 한 글자씩은 다 읽을 줄 아는 단계였어요. 어느 정도 한 글자씩 다 아는 단계였고 그러기 때문에 나왔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음절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지금 단어라는 말도 제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때는 야 어는 단어가 아니야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단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했을 것 같고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아침은 아라고 대답하지 않고 아침이라고 하잖아요. 왜 아침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네, 평상시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자, 아침이다, 일어나자, 아침밥 먹자, 아침이야. 뭐 아침이라는 말을 굉장히 익숙하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말을 아침 이하가 아니라 아침이라고 대답을 했고 제가 아유 대답 잘했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망설이고 있으니까 이 아이도 눈치가 있어서 이하라고 대답하잖아요. 얘가 정확하게 자무 단계에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단어라는 말 뜻을 그러니까 교사의 언어를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영상을 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얘가 자무 단계에 놓여 있는 아이였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통합적 자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장면이에요. 여기 봐봐, 여기도. 봐봐, 세 군데가 똑같이 나온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봐. 병아리들이 종종종 나왔어. 아침이야, 놀러 나가자. 달팽이가 쑥 나왔어. 아침이야, 아함. 꿀벌들이 붕붕붕 나왔어. 아침이야, 꿀 따러 가자. 똑같이 나온 단어가 있지. 3번 다. 뭐? 이건 단어라고 안 하는 거야. 나왔어. 이게 단어야, 이게. 이렇게. 이거 똑같이 나왔지? 응? 나왔어. 여기도 또 있나 한번 보자. 있어? 나왔어. 그거하고 또 하나가 있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도 몰랐네. 또 하나가 있네. 또 아침이라는 말 알아볼라. 아침. 3개. 단어가 아침이 나왔지? 아침이라는 말 알아. 이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한 문장 쓰기를 한 거예요. 한 문장 쓰기를 했는데 이제 치과 안 무서워요. 2학년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한 문장 쓰기를 한 건데 밑에는 체크 표시를 하면서 띄었었죠. 근데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 때는 보니까 어떠세요? 다 붙어 있죠? 제가 이거를 가지고 띄어서 만들으라고 하면 불편해요, 마음이.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띄어서 만들기는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아직 어절 단위로 못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잖아요. 저도 한 문장 쓰기를 하니까 체크 표시를 하지만 사실은 체크 표시를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이 아이가 보여준 거죠. 의미가 있으려면 소리내서 읽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읽기 발달 단계를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데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얘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고 얘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김주루 선생님.
저는 1학년 담임인데요. 저희 반이 25명이에요. 근데 25명 중에 2명 정도가 부분적 잠오 단계인 것 같고요. 대부분의 학생은 잠오 단계와 통합적 잠오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적 잠오 단계인 걸 어떻게 보게 되냐면 제가 오리라고 써주고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제 눈치를 보면서 오이? 오리?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읽으니까 오자는 분명하고요. 그 다음 글자는 그냥 대충 이렇게 짐작해서 읽거든요. 그래요. 자, 그런 아이도 있고 이혜영 쌤은 어떠세요? 네,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아이는 저희 반 아이는 아니고 제가 전담 시간에 불러와서 가르치는 2학년 아이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잠오 단계와 통합적 잠오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음절을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낱말 단위로 잘 읽고 있는데 한 문장 쓰기를 하면은 띄어쓰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정미영 쌤은 어떠세요? 지금 가르치는 아이는 4학년 학생인데요. 4학년이다 보니까 통합적 잠오 단계까지는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 2, 3학년 때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통합적 잠오 단계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머물러 있어서 자동적 잠오 단계까지 가지 못하니까 문장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 아이입니다. 김민수 선생님? 읽기 발달 단계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2학년인데 대부분의 저희 반 아이들이 통합적 잠오 단계구나. 그걸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아이는 이 잠오 단계에서 지금 음절 단위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받침을 잘 모르는 그런 단계예요. 이제 음절 단위, 그러니까 잠오 단계에서 통합적 잠오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